여당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름을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게 곧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영장이 기각됐을 때 네. 법원에서는 제1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각을 했는데 현직 대통령은 이렇게 빨리 구속을 시키는 게 형평성 차원에서 맞느냐 이런 문제 지적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는 이제 뭐 이 사안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정세라고 하는 것이 한쪽엔 윤석열, 한쪽은 이재명 네. 이것으로 대별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두 다 어떻게 보면 데칼코마니 마냥 모든 사안이 지금은 이렇게 대칭을 이룰 수밖에 없다. 윤석열은 구속됐다? 그러면 야 이재명은 윤석열은 뭐 체포됐다? 왜 이재명은? 뭐 이럴 수밖에 없는 현상. 여론의 이제 향배에서도 그게 지금 극명하게 그렇습니다. 드러나잖아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 혹은 이제 민주당에선 당연한 대답은 그거겠죠. 사안의 정도가 뭐 범죄의 정도가 다르지 않냐. 저는 이제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을 판단할 땐 또 이재명을 지어보고 이재명을 판단할 땐 윤석열을 지어보고 혹은 윤석열을 판단할 땐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이재명을 판단할 땐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지어본다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이것은 적어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혐의들 이런 것들을 보면 굵직굵직한 걸로 구속영장 기각이 있었고 네. 또 하나는 특정 사안에 있어서 무죄 판단도 있었고 무죄도 있었죠. 또 하나는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도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야 됐었다. 받아들였어야만 됐다라고 네. 생각하고 더군다나 1심 위증교사였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 이유를 읽어보더라도 무죄 판단은 맞지 않았다. 조금 극명하게 말씀드려보면 무죄 판단의 근거와 무죄 판단의 결과가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그런 판결문 사안이었다. 안에 모순이 있었다. 위증교사. 그래서 분명히 범죄 혐의에 네. 그리고 사안의 중도성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 다만 국민들이 여러분들께서 윤석열은 하면은 그에 이재명은? 따르는 이재명은 하는 반론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건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할 숙명인 거죠. 민주당 오늘 아침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에서는 물론 말씀하신 내란죄나 뭐 배임죄 이런 게 죄질이 같아 이렇게 질문을 하는 동시에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재판 출석에 임했지 않느냐. 이재명 대표가 재판 출석 거부한 적 있냐. 그리고 사법부를 부정했었던 적이 있냐. 이거는 물타기다. 이런 반론을 펼치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알기로 구속 상태가 아니라는 재판들의 피고인이 꼭 참석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네. 벌석하더라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재명이 출석했냐 안 했냐 이것이 중대하진 않다. 어떤 피고에 대한 신문기일일 경우에는 당연히 참석해야 될 테고 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끊임없이 연기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때로는 안 받아들여져서 이제 어그저그 가던 그런 기억도 나고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자신들은 법 질서를 법에 정한 절차들을 잘 지켰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느꼈던 내용들과는 조금 많이 어긋나지 않냐. 세세히 따져보면. 예. 그러니까 그 말에 세세하게 따져보고 해보면 그 말이 틀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박범계 의원의 말이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심지어는 저조차도 받아들이기에는 쉽게 좀 흔쾌하진 않다. 소위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정도로 재판에 정말 성실하게 임했느냐 이걸 봤을 때는 좀 온도차가 있다는 거죠. 전 그렇습니다. 기왕에 말씀 나온 김에 그러니까 네. 이제 17일 날 재판이었죠. 대장동 관련 지난주였네요. 재판. 예. 네. 제가 알기로 그때 정확히는 대장동 재판에 오전에 출석해서 오후에는 조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유가 국회 본회의 참석이었었고 그에 대해서 재판부가 받아들여졌고 그에 따라서 이제 유동규 씨는 나는 피고인인 이재명이 없나는 네. 뭐 진술 못하겠다 해서 이제 오후 재판이 빨리 끝난 것으로 하는데 15분 만에 끝났네요.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잉여력을 한번 발동을 해봤어요.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봤더니 그날 우선은 본회의가 있었냐 이거부터 한번 찾아봤거든요. 예. 본회의는 있었더라고요. 한번 국회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공개했는데 영상회의록을 제가 한번 훑어봤어요. 봤더니 1월 17일 날 13분간 진행됐더라고요. 회의가. 본회의가요? 네, 국회 본회의가 13분간 진행됐고 안건마다 언제 이 사람이 출석했는지 아닌지가 드러나냐면 네. 안건에 대한 투표 때 드러나는데 전광판이 뜨죠. 예. 네. 4분 52초까지 제가 출석 안 한 걸 확인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디테일하게. 8분 정도에는 출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뒤져봤는데 22대 국회에서 본회의가 총 며칠 열렸냐면 제가 이걸 한번 쭉 따져봤거든요. 네, 저희 자료 받았습니다. 38번 있었습니다. 38. 정확히는 37일 동안 38회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중에서 10
13분짜리 회의를 본다라면 가장 짧았어요. 아하. 그러니까 17일에. 정확히는 9월 2일 날 개회식이 열린 날 회의가 6분에 끝났거든요. 예.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저 초중고 때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식 하고 나면 금방 끝나잖아요. 그런 뭐, 느낌이군요. 네, 책만 받고 끝난다든가 네. 뭐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걸 논외로 한다라면 1월 17일 날 있었던 13분짜리 회의는 가장 짧은 회의였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의문스러운 건 뭐냐면 그때 안건이 건의안을 포함하면 7건이거든요. 이 짧은 시간 안에 7건을 통과했어요. 네, 13분 동안 7개의 안건, 정확히는 6건 하나는 건의안이니까 이건 빼볼게요. 예. 6개의 안건이 통과가 됐고 이 중에 또 5개는 투표까지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6개의 총 안건에는 그때 마다 제안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이반자 발의자의 제안 설명이 있고 뭐 투표 행위가 있고 때로는 특정 안건에 대해서 반대되는 사람의 반대 토론도 있을 그쵸. 거고 네. 반대 토론만 하더라도 뭐 10분 20분 뭐 쉽게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이게 가능합니까? 6개의 안건 5개는 투표까지 했고 하는데 13분에 끝난다는 거 이거 좀 의문을 제기해야 되지 않냐. 어떤? 회의를 위한 회의. 저 이건 뇌피셜입니다. 틀릴 수 있는데 야 1월 17일 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열려. 우리 이날 본회의를 해버리자.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선 국민의힘한테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막 이러하니까 이날 우리 회의합시다. 네. 국민의힘은 이런 걸 좀 사전에 파악했어야 되지 않냐. 6개 안건을 13분 만에 통과시킬 안건이라면 전 이거 언제라도 해도 되고 네. 6개를 12분 동안 통과시킬 사안이라면 민생과 막 밀접하게 연관되고 시간을 총각을 다투는 그런 사안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런 거거든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몇몇 관들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왜 이때 이렇게 잡냐는 거죠. 하필 이거 그날 할 필요가 있어요. 민주당이 이렇게 잡은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얘기지만 민주당이 잡았겠죠. 민주당이 잡은 건 확실한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잡았겠냐 안 잡았겠냐 이제 이게 문제일 텐데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야 이거 1월 17일 말고 1월 21일 날 하자. 이거 13분짜리 회의를 이럴 필요가 있었나. 저는 이거 좀 여러분 한번 13분짜리 회의 해본 적 있으신 분. 저도 뭐 회계사로서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시민단체도 있었으니까 회의라고 한다라면 요즘은 적은데 일주일에 저 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할 때는 평균 한 10개 정도는 있었거든요. 10개가 회의가요? 뭡니까? 예. 13분짜리 회의 해본 기억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분들을 모셔다 놓고 13분짜리 회의했다고 하면 뭐 시사전을 해서 했다고 하면 국회의원들 화낼 것 같아요. 야 나를 불러가지고 이거 하려고 날 불렀냐.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그게 하필 또 근데 그날이었다는 게 저는 이거 좀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되고 차제는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 좀 부탁하고 싶어요. 예? 이런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열리는 날은 이런 본회의 잡지 말아라. 특히 13분 동안 6개 안건 처리하는 안건 이걸 뭐하러 하냐. 국민의힘이 정말 과연 이날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있었는지 그런 의심까지 갔을까 의문인데요. 저는 국민의힘 이거 안 알아봤다. 아, 네. 좀 하고 싶은 말은 많아요. 국민의힘 의원분들. 할 말은 많지만. 네. 할 말은 많으면 전 하는데 네. 네, 그럴까요? 기왕에 했어. 안 하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열이 받아서 네. 국회 가면 많은 정보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번 주 목요일 날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 쭉 찾아본 게 뭐냐면 지난주 금 그리고 이번 주 이 5일 총 금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 한번 찾아봤어요. 예. 제가 수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대략은 맞은데 32개인가 37건이 있더라고요. 토론회가. 토론회가. 네. 네. 이 중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는 건이 몇 건일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37개 중에 네. 그래도 거대 양당 중에 한 당이고 의석수를 대충 이게 해봐도 뭐 15개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시청자분들도 우리 PD님 17. 우리 PD님은 비슷하게? 네, 비슷하게 한 비슷하게. 과반 가까이? 네. 아닌가요? 한 건이었습니다. 한 건. 37건 가량 중에 네, 네. 뭐 줄여볼게 한 32건, 30건은 넘어요. 많이 바빴나요, 자, 의원님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야, 그 토론회가 뭐가 중요하다고. 토론회 하는 말이 뭐 쓸데 있냐. 전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아무래도 탄핵과 관련되어져서 사안이 시급함으로 물론 그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안 그러겠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또 하나 뭘 의미하냐면 저는 이런 식의 결국은 토론회라고 하는 것들이 소위 말하는 시민사회, 학계 이런 분들이 대개는 이해 당사자의 한 축으로 그리고 의견을 발표하는 한 축으로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이게 이와 같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학계와 시민사회와 접촉이 없다라면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한다라면 소통을 못한다라면 이게 여러 가지 어떤
특히 뭐 대통령 선거가 있다, 뭐 총선이 있다. 이럴 때는 이 사람들이 또 빅마우스 분들이시잖아요. 여론 형성 주도층이잖아요. 여러 가지 도움을 시민사회라든가 줄수 있죠. 예, 학계라든가 예. 이럴 때는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그런 도움을 받느냐. 이래놓고는 사실 총선 때도 그러고 왜 우리 당에는 스피커분들이 없다. 민주당에는 TV토론 나오면 뭐 교수분들도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왜 우리는 저런 사람들이 없냐. 그와 같은 결과는 이와 같은 것이 원인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국회의원 풀, 공천 풀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와 같은 과정에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예. 자꾸 이와 같은 토론회들을 열면은 교수들이 나와서 시민사회 성원들이 나와서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나와서 발언과 발표를 할 거고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의 말이 얼만큼 공감대를 얻는지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생략되다 보면 전혀 총선 때만 되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왔을까? 저 솔직히 아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분 진짜 어디에서 데려왔을까? 공천이나 그런 거에 있으면 리스크가 또 커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야 이번에 공천에 개입한 사람들은 누구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국민의원들이 좀 들었으면 하는 말씀 해주셨고요. 다행히 안 들을 것 같아요.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